단층의 상반이 내려가는 단층으로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 형성됩니다. 역단층은 상반이 올라가는 단층으로 양옆에서 미는 수평적인 압축력이 작용하여 형성됩니다. 주향이동 단층은 단층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한 단층이며 수직 단층은 위아래로 힘을 받아 생긴 단층입니다. 단층면의 기울어진 면과 수평면이 만나는 선을 주향선이라고 하며 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향이라고 합니다. 경사는 단층면이 수평면에 대해 기울어진 각도를 나타내며 수평면 아래쪽 각도를 측정합니다. 현재 한반도에도 여러 단층이 존재하는데 기상청에서는 지하 단층 구조 정보를 파악하고 단층에 대한 조사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층을 살펴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한반도 내의 여러 단층 구조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3편 지진파란? 지진파는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파동으로 이를 분석해 지진의 위치와 크기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진파는 진원에서 시작해 지각 내부를 통해 전달되는 실체파와 지각의 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표면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체파는 P파와 S파로 나눌 수 있는데요. P파는 가장 먼저 도착한다는 의미인 primary wave에서 유래했으며 전파 속도는 6에서 8km/s입니다. S파는 두 번째로 도착해서 secondary wave라고 부르며 전파 속도는 3에서 4km/s입니다. 파의 진행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직각이어서 피해가 큽니다. 다음으로는 표면파인 러브파와 레일리파가 지표면을 따라 전파되면서 피해를 입힙니다. 지진 발생 시 P파와 S파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한 관측소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각 관측소를 중심으로 진앙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면 교차하는 지점이 진앙이 됩니다. 한 관측소에서 반구를 그려 진앙 아래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이 진원, 그 거리가 진원 깊이가 됩니다. 큰 규모의 지진은 지진 발생 전후 진원 부근에서 여러 번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전지는 큰 규모 지진의 전조로 본진 전에 발생하는 비교적 작은 지진을 말하며 본진은 진원 부근에서 발생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을 말합니다. 여진은 본진 뒤에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진입니다. 본진 발생 후 단층 주변에 남아있던 탄성에너지가 방출하면서 일어나며 본진의 규모에 따라 여진의 규모와 발생 기간은 비례합니다. 9.12 경주 지진 때 규모 5.1의 전진이 먼저 발생한 후 규모 5.8의 본진이 그리고 다음 날까지 규모 1에서 3의 여진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지진파로 알고 있는 P파와 S파를 실체파 그리고 러브파와 레일리파를 표면파로 분류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쿠키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4편 지진계 지진계란 지진의 규모와 위치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 지진이 발생할 때 전파되는 지진파를 기록합니다. 지진계는 진자운동을 이용하여 집안의 진동을 측정합니다. 틀에 설치된 용수철에 추를 매달아 추의 움직임을 측정하는데 집안이 흔들리면 틀도 함께 진동합니다. 하지만 추는 관성에 의해 정지한 상태로 있으려 하기 때문에 집안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에 둘러싸인 회전통이 천천히 돌아가면서 진동을 기록하는 아날로그 지진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정보는 저장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크고 가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지진계로 발전했습니다. 디지털 지진계는 용수철의 끝에 추 대신 자석을 매달고 자석 주변에 코일을 감아 자석이 진동하면 전류가 발생하는 전자기 방식을 이용합니다. 집안 진동을 전류로 변화한 것으로 자석의 진동 속도에 비례하여 진동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증가합니다. 디지털 지진계는 지진 관측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저장, 변환,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지진계는 속도계와 가속도계로 구분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지진계가 존재합니다. 속도계는 관측할 수 있는 거리와 주파수 범위에 따라 초광대역, 광대역, 단주기 속도계로 나뉘며 지진 발생 위치와 규모, 발생 깊이를 계산하는 데 활용합니다. 가속도계는 집안이나 건축물의 진동을 관측하기 위한 것으로 진동의 크기를 수치화하여 주로 진도 산출에 활용합니다. 또한 지표면 안반에 설치하는 지표형 지진계와 사람들의 활동 등으로 주변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 땅속 기반함에 설치하는 시추형 지진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진계가 존재하는데 특수한 목적을 위한 저가형 지진계도 있으며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도 가속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 지진 관측망은 기상청 264개 지진 관측소와 유관기관 60여 개소의 지진 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오늘날의 다양한 지진계의 사례를 알아보면서 그 근본 원리는 같지만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지진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새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상청과 함께한 저는 과학후기였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1분 지진과학교실 5편 규모와 진도. 지진 관련 뉴스에서 항상 들리는 용어인 규모와 진도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규모는 지진이 가진 절대적인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며 방출된 진동 에너지를 정량화한 것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지진계에 기록되는 지진파의 진폭과 진앙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규모 1이 커지면 지진파의 진폭은 10배,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합니다. 진도는 지진이 전파되는 각 지역별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진도는 진원지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지만 한 지역 내에서도 건물의 높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을 사용하며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지진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맞춤형 진도 정보를 제공하는 진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예상 진도와 계기 진도 정보를 발표하는데 진도 등급을 색상으로 나타내어 지역별 진동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진도는 이론적인 계산식을 이용해 추정된 진도 등급으로 자동 분석된 신속 정보를 발표할 때 함께 제공됩니다. 계기 진도는 지역별로 설치된 지진계 관측값을 이용해 산출한 진도 등급으로 지진 분석사가 수동 분석한 상세 정보를 발표할 때 함께 제공됩니다. 진도 정보는 17개 광역 시도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청 모바일 웹, 날씨누리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확인할